3인치로 세등분으로 나눴을 때. 자, remember this thing. 기억해봐. 저런 말. hard work 뒤편은 열심히 일하는 게 재능을 못 찍은다. 그럼 내가 뭐야? 그때 되겠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게 재능을 능가한다는 얘기 없고, 여기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드워크이라고 하는 거를 노고 토일이라고 했었잖아.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 토일이 탤런트를 이기는 거였잖아. 그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 재능 없어도. 그치? 우리 지금 그 얘기잖아. 언제? 재능이 일하지 않을 때 열심히.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놈이 재능 있는 놈보다 더 잘한다. 지금 이 얘기잖아. 그치?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재능의 수준하고는 관계가 없이, 이것도 역접의 느낌이니까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다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열심히만 하면 너는 보다 나은 음악가가 될 거다라고 해서 열심히 해라, 워크하드 해라. 그러면은 succeed, 성공을 할 거다. 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치?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뭐 지금 이런 상태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제 흐름은 바뀌어서, 근데 열심히 일하는 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흐름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 문장은 우리가 통합편을 해볼게. 이제 위치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최초에 공부할 때도 했다시피 열심히 일하는 거 플러스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제 성공하려면. 이제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하는 플러스 알파.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눈만 띄운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는 뭐 비교적 쉬웠으니까 날릴게. 여기는 이제 친구에서 뭐 열심히 일하는 애가 있었단 말이지. 학교에서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날렸는데 얘가 겁나 오랫동안 일한 애라서 헌신적이고도 되게 인더스트리어스, 근면한 딜리전트지. 그녀는 직원이야 라고 너는 생각할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다 해서 여기 자체도 살짝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미스트루스, 통념진실을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였었잖아. 그치? 저게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다 했으니까 그 얘기 의지할 거 아니야. 여기 열심까지만 들어온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근데 여기가 요 안에서 어딘가에 우리가 아까 열심 플러스 알파라는 요 내용이 들어와야 될걸? 맞지? 요거 열심은 열심 이렇게 되는 거. 구조상으로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세 등분 나눠서 보면 되는 거. 끝까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볼게. 추가 시간들. 톰이 put in 또 잘 묶어 보자고. 그지?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이니치하고를 쓸 수 있는. 걔는 did nothing 한 게 없어. 그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그러니까 성공하는데 도와준 게 없다는 거지. 관계가 없어. have nothing to do with. 왜냐면 그가 갔으니까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또 다음 번 프로젝트 from A to B로 뭐 없이 뭐지 결코 우선순위 데드라인 마감 시간 없이 이거 한번 빼려보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로 얘기한 거니까 여기를 빈칸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저건 흐름 바뀌는 것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 거 빈칸.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우선순위 정하라. 그래서 여기다 우선순위가 된 거고 이게 이제 밑에서 표현이 좀 더 나오긴 하잖아. 뭐 목표 설정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이제 목표 설정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단어를 우선순위를 정하다라고 하는 것도 프라이어리티가 있으니까 프라이어타이즈 동사 동시 부르니까 뭐 챙겨서 보고 프라이어리티의 동사가 이거죠. 우선순위를 정하다. 자, 그래서 without concentrating his effort on the important task 중요한 일에 그의 노력을 집중하는 것 없이 다시 말하면 중요한 일에 노력을 집중하는 거 있지? 이게 한마디로
prioritize. 우선순위 정하는 게 이거잖아. 중요한 걸 이렇게 집중하는 게 우선순위 정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걔는 종종 결코 그 일들을 다 끝마치지 못하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항상 너무 많은 말을 바꾸고 잘못된 순서로 하고 사무실 떠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놀리듯이 저기 톰인데 롱앤 하드 하는 게 아니라 롱앤롱 열심히만 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상 롱앤 하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 와닿진 않지만 롱앤 하드가 결국 요 개념 우선순위 정하면서 일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건 열심히만 일하면 된다는 걸로 봐야 되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빈칸 이거지. 결국 가장 함축적으로 나한테 빈칸 가장 좋은 건 이거야. 무엇을 일할 하고 결국은 목표를 세우는 게 너가 열심히 일하는 거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 이렇게 뭐 지침 향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 우선순위가 있었고 여기 목표 설정 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또 한 번 더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그 두 가지 형태로 준 거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주었을 때 된다라는 거. 구조 자체 이런 거지. 열심히만 일하는 거. 근데 충분하지 않다.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게 이 부분에 나오고 괜찮아. 이제 뭐 사실 별표를 안 주긴 했지만 그래서 제목 형태 좋고 빈칸은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고 순서도 일단 크게 세 부분 나눈 상태에서 좀 더 쪼갤 수는 있을 거란 말이지. 이 안에서 봤어 여기? 이거 괜찮아요 지금.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함의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요약이라고 오랜 시간 비효율적이 들어가게 목표 집중해야 함라고 또 간단하게 그 문장으로 짧게 요약도 해놨으니까 그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됩니다. 됐어? 그냥 이거 한 시간에 한 6개 정도 쓰기 할게. 좀 더 할 수도 있어. 시간 정도. 천천히 뭐 정리하고 해보자. 그 기억 잘 남지? 학교에서 한 줄 만들어갖고. 그렇지. 자, 다음이 이거를 볼게. 이게 처음 볼 때도 왜 좀 약간 갸우뚱했던 거 아니야? 세상에 성형이죠?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자, for people of any age, 어떤 연령의 사람들에게도 세상은 서서히 linear, 선형적으로 되어간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화면이긴 했지만 이게 이제 세상의 선형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요? 라는 거를 문맥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보자고. 그래서 a word, 말인데 내가 사용을 하는 거라 그것의 figurative, 비유적인 뭐라기보다는 수학적인 어떤 개념, 의미라기보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쓴 거고 원래는 선형적이라는 거는 수학적인 개념으로 쓰여되는 말인가 보지. 그치? 그래서 non-linear라고 해서 이제 반대 개념이 나온 거잖아. 즉 선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뭘 포함하는 즉 예술가들이거든. 얘네들은 그 결과로서 즉 세상이 선형적으로 변하는 결과로서 보다 소외됨을 느끼는 거고 마지널라이즈는 마지는 사물의 끝부분이니까 끝부분으로 밀려난다 소외된다 고립된다 이런 느낌이 돼서 사실 이제 중요한 얘기 개념 자체는 다 나온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아티스트의 상대 개념이 리니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세상이 그 다음에 이거 개념 이거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술에 더 적은 시간을 보낸다 라고 하는 게 리니어의 개념. 특히 여기 이제 어휘로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술에 신경 안 쓰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isolated 뭔가 고립됨을 느낀다 뭐 이런 류의 말로 바꿀 수 있겠지. 소외된다, 뭐 고립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에서
주제 외에는 어휘가 상당히 괜찮단 말이지. 어휘를 좀 더 챙겨서 보면 되겠다. 위에보다는 지금 왼쪽 표시된 거 위주로. 근데 주제는 다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in doing so 그렇게 함에 있어서 즉 예술의 시간을 덜 써 세상에. 우리는 아마도 missing out on something 뭔가를 놓치고 있다. 근데 그게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냐면은 신경생물학적인 관점, 뉴로바이올로지컬 스탠드포인트에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걸 놓치는구나.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이게 세상이 선형적이 된다는 거고, 즉 선형적이라는 개념은 뭐였냐면은 예술의 시간을 더 적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의 결과로서 뭐 가치 있는 것을 뭔가 놓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선형적이라는 건 예술의 시간을 덜 들이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예술가들이 소외된다는 게 여기 들어가긴 한 거죠. 선형적이기 때문에 즉 예술가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걸로 여기 또 추가가 좀 들어가게 된 상태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한 묶음으로 그냥 봐도 괜찮은데, 왜냐면 보충 설명이 이어지는 거니까 사실 뭐 요거의 근거가 이거였었으니까. 근데 굳이 이제 좀 쪼개놓은 거 자체는 여기 이제 요 반대 파란색으로 써는 요 예술가들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쪼개놓은 건데, 사실 얘는 그냥 한 묶음으로 보는 게 좀 더 좋긴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문장 삽입으로 요 위치를 표시를 한 거는 요게 이제 있기도 하잖아.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걸 놓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충 설명 자체가 결국은 예술이라는 게 중요한 무언가를 제공해 주느냐라는 걸로 중요한 거 얘기로 넘어갔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 자체는 여기에 해당되긴 하는데 또 뭐 요게 있으니까 여기다 이어 붙이긴 한 거야. 이해는 되겠노? 이렇게. 하여간 뭐 요 내용을 좀 높게. 자, 그래서 예술가들이라는 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recontextualize reality, 현실을 재맥락화하고, 그러니까 뭔가 재구성을 한다는 생각이 되겠지. 그리고 비전을 제공하는데 시야를 볼 수 있는 시각,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었던 거. 그러니까 원래는 볼 수 없었던 거를 예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새롭게 뭔가 보이는 건데, 이것도 생각하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었던 거가 결국은 위에서 얘기하는 요거 있잖아.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게 예술인 거니까. 그치? 좀 더 가볼게. 저게 저거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예술가의 역할인 거잖아. 그래서 볼 수 없었던 인비저블이라는 거. 이것도 엄청 괜찮아. 레스, 인비저블, 이거 여기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예술가가 갖고 있는 거. 이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 예술이 뭘 해주냐 또 나온 거잖아. 이런 창의력은 연루, 포함을 시켜 관여를 한대. 두뇌의 데이드리밍 모드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몽상하는 거니까 사실 이 몽상하는 게 창의적인 행동이란 말이지. 이래저래 막 해보고. 그치? 그리고 stimulate the free flow. 자유로운 흐름을 자극을 하는데 창의적 예술을 하면, 그리고 아이디어 연상 같은 것. 그러니까 아이디어 막 떠오르게 하고 몽상하고 이런 거지. 그래서 forging, 형성을 해. 만든다는 얘기지? 링크, 연결을 만들어준대. 뭐하고 뭐 사이에? 개념하고 이 신경적인 뉴럴 노드, 접점 사이에.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면, 즉 예술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기 대시 가리키는 선행사는 링크가 되긴 하겠지.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 컨셉은 개념이고 뉴럴 로즈는 우리 그 두뇌 안에 있는 그 신경세포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 개념 자체를 구체화해서 아까 위에서 볼 수 있는 거 안 보였던 걸 보게 해준다는 게 이거 그냥 비슷한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확실하게 떠오를 수 있게 해준다. 그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쪽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지?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중요한 것들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걸로 그냥 좀 말을 많이 바꿔보자고 이렇게 그 전에 안 보였던 중요한 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예술의 시간을 적게 들이게 되면 가치 있는 걸 놓치는데 즉 시간을 많이 들이게 돼서 예술에 이렇게 상대적인 시간을 들이게 되면 가치 있는 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니까 누구랑 누구한테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얘랑 직전에 문장이가 실제 시간을 들여 예술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안 들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를 가능하지 않게 놓치게 되는 걸로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도 가능할 것 같지? 자, 뭐 하여간 그래서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또 이것도 역시 연결사가 있을 거야. 이거 표시하는 거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지? 연결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예술의 참여가 engagement in art 뭐로써 either A or B 창작자가 됐던 소비자가 됐던 도와준대. 우리를 도와줘요. 어떻게 함으로써 그럼 여기도 굳이 우리가 여기를 보지 않더라도 예술에 참여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 자체가 이거 아니야? 가치 있는 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 거. 저 얘기가 되는 거잖아. 예술에 참여가 예술 활동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이게 우리 두뇌에 리셋 버튼을 딱 눌러준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렇게 볼 수 없었던 중요한 거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얘기야. 예술에 참여는 이 편을 그대로 가져가려면 두뇌를 리셋 시켜준다는 게 리셋을 한다는 거가 중요한 거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뭐 함의가 들라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리셋 버튼이요. 시간이 멈추고 우리는 막 생각하고 골똘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우리 관계를 다시 재상상한다는 게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세상과의 관계 이런 거 다 몰라 생각해보고 이런 것도 없는데 예술 작품을 접하는 순간 잠깐 시간이 멈추고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우리 인간의 존재는 뭔가 뭐 이런 거 생각해본다는 얘기지. 가치 있는 거 깨닫게 한다는 거 이게 그 얘기라고 보는데 그래서 창의적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허락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non-linear 이렇게 예술가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지. 뭔가 예술적인 것이 리니어 평면이지. 우리 선형화된 예술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한테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 인슐더. 그리고 또 뭘 허락하냐? 병렬 구조로 to exercise some control 통제를 실행하는 걸 가능하게 한대. over the output 결과에 대해서 통제. 즉 결과를 통제하는 걸 예술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게 한다는 거는 결과 자체를 우리가 이제 통제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즉 중요한 거를 깨닫게 하면서 중요한 쪽으로 가게 한다.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아. 마지막도 얘기해봤습니다. 그지? 통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 세상에 치워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잔뜩 했으니까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시기에서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도 뭐 똑같은 얘기야. 두뇌를 리셋해서 이게 창의적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뭐 계속 그거야. 중요한 거를 뭐 깨닫게 하고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 이게 다 이제 결국은 동일한 얘기라고 봐야 되겠지? 주제문으로서 예술의 시간을 덜 쓴다.
가치 있는 걸 놓친다. 반대로 그렇다면 예술의 시간을 더 쓴다면 가치 있는 거를 획득,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을 두 개 합쳐가지고 이건 이제 뭐 계속 창의적인 것도 이렇게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 뒤에 나온 요 얘기 있지만큼 이것도 이 얘기 아니야. 그냥 다 같은 걸로 묶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리셋 버튼을 누른다는 것도 그렇고 결과에 통제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쩌거나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거를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로 그렇게 묶어서 큰 맥락에서는 이해해서 구체적인 표현만 좀 파악을 해보면 되는 거고.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휘가 참 좋아. 주제 외에 문장사 비율은 아까 용의사 들어가는 두 문장 있지만 순서로 이렇게 좀 가면 되겠다. 됐어요. 그렇게 정리를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뭐 있어요. 자, 3번. 자, 3번 볼게. 이것도 괜찮아. Having expropriate resources from the natural world. 자연으로부터 자연 세계라는 게 자원들을 무단으로 막 착취를 했어. 뭐하기 위해서 연료를 공급하려고 다소 일시적인 기간 동안 이런 물질적 자유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자유, materialistic freedom을 얻으려면 기름 떼야 되는데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근데 영원할 수 없으니까 일시적, temporal이라는 말을 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에서 막 자원 같은 걸 막 끌어다 썼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제 다시 복구를 해야 된다. 적지 않은 양의 그러한 자원들을. 그러니까 그 잔뜩 우리가 무단 사용을 해서 착취를 했기 때문에 많은 쓴 것만큼 엄청 썼으니까 복구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인정도 해야 돼. accept the limit. 한계를 인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규율도 규범, 규율, 농도 되거든. 규범 같은 거. 그 관계에 인기를 내주되어 있는 회고사 굳이 그 관계는 자연에 있는 자원과 그 사용하는 우리 사이의 또 관계 사이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뭔가 지켜져야 될 룰이 있는데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국가유지는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하잖아. 결국은 일시적인 물질적 자유를 위해서 자원을 무단으로 착취했다고 치자고. 착취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자원을 복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그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과 그 자연 자원과의 관계라고 하는데 어떤 그 관계상의 한계가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라요. 왜냐면은 언제까지 자연이 우리한테 저렇게 풍부한 자원을 계속 줄 수는 없을 거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라. 받아들여라. 그러려면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고 복구도 하지만. 자, 그래서 일단 첫 문장이 좀 호흡이 길었고 뭐 주제문 자체가 첫 문장에서 이게 주제문이지 빨간 거 퍼펙트 센텐스는 나오기도 한 거야. 그지? 받아들여라. 자, 그런데 사업체에 결국 이제 이런 자연의 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체는 그런 걸 할 의무가 있는데 이걸 하기 전까지 계속 그냥 착취만 하고 쓰기만 하는 거지. 그럴 때까지 지속적으로 뭘 할 거냐면 to be maladaptive하고 predatory 할 거래.
부적응적이 되고 어댑티브는 적응하는 건데 매는 배드니까 적응 잘 못하는 거고 그리고 프레데터에서 포식자니까 뭔가 계속 착취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지. 누가? 사업체가. 그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 비즈니스 사업체가 기존에 해왔던 게 이 자연의 세계로부터 계속 연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가 얘네들이고 얘네들이 저걸 멈추지 않으면 계속 저게 반복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자연의 자원을 착취, 박탈. 그래서 이 무단으로 계속 물질적 착취를 했던 게 여기가 언제 기업체 사업? 기업이 계속 이 역할을 지금 해오고 있었다는 걸로. 그러니까 기업이 결국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거고 말이지. 자, 그래서 인오더 4 의미상의 주어진 자유시장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자기 자신을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사처럼 다가올 세기. 그러면 변화를 한다는 얘기는 transform itself. 요게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기업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꾼다는 게 기존에 막 약탈해서 쓰는 그거에서 그렇지 않은 걸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요거 있잖아. 요거를 하는 걸 얘기를 생각을 하면 되겠지? 다가올 세계는 쟤네들이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계속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계속 그거지. 이 자유시장 경제는 fully acknowledge, 전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뭘 인정? 요거. 더 불리한 말, 이걸로 함의를 났던 그 시장 자본주의에 이 찬란한 이 승리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여기까지 물론 이제 밑에 나오긴 하지만 이게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제 성공을 물질적인 성공을 거둔 걸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좀 더 가게 되면 이게 일시적으로 물질적인 자유를 이루는 거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성공한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어둠의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자연에 피해를 주는 그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위에 거랑도 비교를 해보면 Case the darkest of the shadow라는 게 멜어댑티브하고 프레데토리하다라는 게 이거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있잖아. 물론 밑에가 더 좋았지만 위에라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업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얘네들 자체가 위에 나오는 식으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자원을 착취를 한 이 사람들이 현재 어떤 과거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어떤 약탈의 결과가 되는 거니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이 사람들의 성공은 결국은 자원의 약탈의 결과다. 즉 자원을 무단으로 약탈하고 착취한 거의 결과다 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성공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물질적 자유. 이게 좀 복잡한데 연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whatever possibility business was represented 사업체가 한때 어떤 가능성을 제시했던 다 양보전입니까? 역전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지? 어떤 꿈이나 영광을 이 사업체의 성공이 한때 제공했던 간에 상관없이 the time has come to acknowledge
때는 올 거야. 인정해야 될 때는 올 거네. 뭘 인정? 요 대은 누구지? 선행사가 때가 올 거다. 인정해야 될 때는 오는데 아니구나. 선행사 아니구나. 미안해. 대대어구나. 대대어를 인정해야 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대절이네요. 미안. 사업체, 비즈니스. As we know it,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 같은 이 사업체는 끝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때가 올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is over. 이게 이거인 걸로. 그지? 어둠의 그림자. 그지?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성공이라는 게 자원의 약탈의 결과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게 이제 어둠의 그림자였었잖아. 저거 어둠의 그림자. 그래서 어둠의 그림자요 라고 하는 문헌이 결국은 그때서 뭐냐면은 사업이 끝난다? 기업은 끝. 더 이상 못한다는 얘기. 그걸 하면 이제 읽어긴 했었잖아. 근데 위에서도 충분히 비슷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기업은 끝. 적응을 못하게 될 거라고, 이런 사회에서. 자, 5벌. 이건 그냥 무시한다. 그지? 끝. 이게 5벌. 왜냐면, 그 기업체는 failed. 실패를 했으니까 하나의 중대하고도 생각이 없는 방식으로 실패했으니까. 뭘 실패했냐면, it did not honor the various forms of life. 이게 사실 의미가 있지? 여기는 형광펜 해볼게. 이게 이 생명체의 다양한 형태들을 존중을 하는 걸 실패한 거지, 존중을 하는 거지. 그죠? 기업체가 끝. 왜 끝? 이게 생명 존중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그 생명체 형태의 다양한 거는 뭐냐면 secure and connects breathe, skin and heart. 단단히 부드러매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 기업체 자체 뭐 호흡, 피부, 심장을 어디다가? 지구지? 우리 지구에 호흡, 피부, 심장에다가 묶어. 즉 우리가 이 기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을 존중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결국 이 말 자체도 결국은 이 내용 자체에도 저렇게 그 기업이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끝 이게 다시 돌아간 거지. 이것도 괜찮아 상당히 되게. 그래서 일단은 어휘도 좋고 그다음 내용을 저렇게 이해해서 어휘를 간 다음에 빈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요건데 우리 화학편한 요 부분이긴 하지만 빈칸보다는 좀 어휘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관한 문장도 괜찮아요. 그냥 동어 반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같은 표현을 뭔가 특별히 바꿔 자꾸 열거해주는 느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요지 자체는 자원 부담 사용한 기업이 이제 끝이다라는 걸 인정해라. 그래서 되살려야 된다. 복구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요지도 괜찮거든? 그래서 거기 제목? 그 형광펜을 하나 해볼게. 이렇게 제목에다가 끝났다는 걸 인정해라. 부담 사용한 자원. 이거를 어휘가 매우 괜찮아. 의지다. 여기 폴더 하나 새로 만들게. 지금 내신하면서 하는 거 있고 내신형 소통이라고. 그래서 뭐 필요하면 한번 보고 또 와서 물어보고 그래.
4번 The philosopher is athlete of the mind. 사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이걸 한번 해보자. 여기 사실 하고 난 말이 사실 다 있잖아. 정신을 겨누는 운동선수로서의 철학자들. 그 주제가 적어있잖아. 정신을 겨누는 정신적인 활동을, 그지? 논쟁 같은 거, 논지 같은 거 통해서 겨누는 운동선수로서의 철학자가 주제라고. 그 주제 자체를 모르기는 어렵다고 봐. 자명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동격 대해서 한 번에 저걸 얘기하는 거지. 플러스퍼 저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면 그게 니체의 대단한 통찰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니체가 철학자라는 게 정신을 겨누는 운동선수다라고 깨달은 통찰이다. 니체 통찰이 적은 거야. 그 통찰이 벌써 나왔어. 인용 유명한 사람 통해가지고. 저게 중요한 내용인 거지. 어디에서 그 논쟁, 말싸움, 디베이트에서 저런 걸 깨달았는데 그 디베이트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가 보는 거지. 플라톤의 뭐 대화록이라는 거, 다이얼로그라는 게 소크라테스하고 모든 다른 아테네에 있는 지혜를 가진 척하는 사람들, 뭐 위선자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크라테스하고 위선자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를 플라톤이 이렇게 대화록이라는 데 쓴 거지. 그걸 보고서 그 논쟁하는 걸 보고 아 저거구나라고 이렇게 통찰을 얻었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우리 내용을 알잖아. 결국은 이 철학자들은 말싸움을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이기는 걸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하고 위선자들하고 싸웠을 때 얘가 말싸움에서 이겼을 거야. 아 마치 올림픽과 같이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말빨이 떨어질 때까지 그 사람이 이기는 게 바로 철학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경기처럼 맞지, 그지? 그래서 그 안에서 역시 또 이거 계속 부총설명을 누가 질문을 던지고 누가 소크라테스가 쪽팔리게 만들고 무찌르는 거라고 그 논쟁 안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치? 그래서 이게 이것도 관계사절이에요. 이것도 관계사절이에요. 이렇게 된 거 있잖아. 뭐 구조적으로 이 디베이트라고 하는 거를 선행사를 해주는 거. 자, 그래서 to understand ancient Greek philosophy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해를 하려면은 뭘 쳐다보는 게 도움되냐면 올림픽을 보는 게 도움이 되고 반대로 올림픽을 이해하려면은 철학을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럼 이게 원인이고 결과인 건데, 그러니까 결국 밑에 우리가 내용을 다 봤으니까 결국은 정신을 겨루는 운동 선수로서의 철학자. 라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철학자라는 사람은 운동선수처럼 뭔가 겨루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이제 논쟁에서 상대를 패배를 시키는 거잖아.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상대방을 패배를 시킨다는 게 운동선수들이 하는 일이잖아. 즉,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하는 행위 자체를 이렇게 철학자들도 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이 비슷하다요 라고 해서 저런 말을 서로 준 거잖아. 그 얘를 이해하려면 얘를 뭐고 얘를 이해하려면 얘를 뭐라 이런 얘기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잖아. 그치? 생각을 해보면 정신을 겨누고. 지금 여기까지가 뭐얘기야? 자,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인과관계 자체는 여기가 여기가 떠즈가 나왔잖아. 결국은 얘네들이 이해하려면 상대적으로 바라보면 된다고. 왜냐면 겨루고 뭐 이기는 거는 운동 올림픽에서 있는 얘기니까. 철학도 마찬가지였었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올림픽도 이해하려면 이걸 보면 된다 했죠. 상대방을 못 지르는 걸로. 자, 우리가 이 고대 그리스 세계에 어디를 쳐다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we say Greeks, 그리스인들을 본다고. 다른 그리스인들에 대항해서 겨뤄지는, 이게 이제 PP였지? 이게 겨루다라는. 그래서 이게 뭐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봐도 되고,
이게 꾸며주는 것처럼 이렇게 봐도 둘 다 가능할 것 같아. PP라는 것만 하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는 가보면 항상 자기들끼리 뭔가 겨루는 거야. 일종의 경기에서. 근데 그게 전형화, 일반화된 게 올림픽에 의한 거야. 올림픽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경기를 고대 그리스인들은 일상에서 항상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얘네들은. 그치? 왜 그랬을까? 뭐 하여간 힘겨루고 싶었나 보지 뭐.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꿈은 뭐냐면 to be the best, to be the first, to be the last man standing에서 올림픽 정신인 거죠. 최고가 되고 첫 번째가 되고 최고가 되고 최고의 승자 이게 되는 거라고 하지. 올림픽이. 자, 그래서 똑같은 경쟁적인 스피릿, 기상, 정신 그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경기 올림픽에서 그치? 박싱 경기장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라고. 플라톤의 대화록에서. 빨간색은 지금 철학이고 파란색은 올림픽이고. 그래서 여기서 요 문장과 형광펜을 해보면 되지? 이게 결국은 올림픽에서와 같은 그러한 겨루어서 최고의 승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원리가 철학에서도 그대로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정신, 생각을 겨루는 운동선수로서의 철학자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결국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항상 겨루는 것이 일상이야. 어디 가나 다 애들이 겨루고 있어. 그것도 좀 웃기지. 즉, 겨룬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올림픽에서 전형적으로 그래죠. 운동경기. 네? 그래서 이 올림픽에서의 얘기하는 이 겨룬다라고 하는 거, 요게 그대로 플라톤의 대화록에도 그대로 등장을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드러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는 문자 그대로 라스트 맨 스탠딩이래. 그러니까 최후의 승자. At the end of the all night drinking contest. 밤새 술 퍼마시기 대회. 뭐 심포지움이래. 심포지움 이제 고대 그 그리스의 대학이거든. 그렇구나. 그리고 소크라테스인데 using his mental strength and agility to triumph over his opponent. 여기까지.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힘과 민첩함 뭐 이런 거 정신적 능력을 사용하는 소크라테스는 멀리 떨어진 distant descendant 후손이래. 바로 그 피지컬 히어로 물리적인 영웅의 후손 누구? 호모의 일리아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피지컬이라는 말을 썼잖아. 멘탈을 안 쓰고. 그게 이게 올림픽 쪽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호모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얘는 올림픽에 우승한 뭐 이런 사람인데 이 결국 이 사람의 최고 후손 멀리 떨어진 후손이라는 거잖아. 호모의 일리아드가 있어. 그럼 얘는 육체적인 영웅이야. 육체 영웅. 즉 올림픽이야.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대화록, 플라톤의 대화록에 등장하는 요 대화록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지. 이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여기 후손 여기다 써야겠다. 후손. 결국은 똑같다. 결국은 이 육체적 올림픽과 소크라테스는 이게 철학이었잖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거다 위에 나오고 그래서 저런 말을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넘기기 전에 그냥 책으로 보면은 플라톤의 이 대화록이라는 것은 철학이 올림픽이다. 그렇지.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록이라는 것은 다시 이렇게 조금 더 날리면은 철학을 올림픽.
올림픽처럼 결혼도 순자를 가리는 거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의외로 뭔 소리야? 했었지만 문제화하기는 무관한 문제 아니고 그냥 철학 관련된 말을 할 게 많거든. 철학의 본질은 뭐냐? 뭐 이런 거 나온다던데. 그지? 철학이라는 게 현대 어떻게 발전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철학 관련된 올림픽보다는 뭐 그쪽으로 충분히 무관한 문장을 저희는 좋아해요. 그렇죠? 자, 3명이 5번 문을 보고 이게 참 주제문을 형광펜을 하면서 갔어야지 보기가 좋았을 텐데 아까 주제문이라 표시했었어? 내가 1분만 하고 1분 못한 거 있지 않나? 이걸 아까 우리 참고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뭐 표시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냥 요 두 문장을 형광펜을 안 했으면 요거 예술의 시간을 덜 쓰고 중요한 것을 놓친 거예요. 이걸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술에 쓰면 이제 도움 된다는 걸 같이 반대로 본 건데 이것도 보면 좋지만 지적을 하니까 요것만 안 했으면 두 문장 형광펜을 눈에 보여야 되죠. 우리 사회는 예술의 시간을 덜 써서 가치는 거를 잃어버리니까 이거 주제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뭐 얘 같은 경우는 이것도 형광펜을 주제문이라고 따로는 안 했었잖아 이게 그치? 근데 사실 얘는 주제 자체 조금 애매한 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주제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머스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we must부터 relationship까지만 형광펜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여기도 밑에도 하나만 해주면은 이거 있잖아. 그 사실 이게 또 주제문이라고 보실 거다 하면 끝장이다. 근데 저거 좀 많이 어려우니까 요거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막 저렇게 끝이다.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 이게 이제 주제가 돼. 이게 주제니까. 과거에 저렇게 써서 성공했던 게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요 애가 복구해야 된다는 게 존중해야 된다. 반대를 한 거지. 존중을 안 했으니까 존중하는 이렇게 이걸로. 표시 안 됐지만 이걸로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주제문이지만 이거까지 합쳐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했으니까요. 그치? 자, 5번 찍었어. 럭셔리 아웃렛십. 그 사치품의 소유라는 건 시그널스 월, 불을 신호를 보내주죠. 내가 돈 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리,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반대로 여기 강조 부분이 있었지? 이디스. 종종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다 뭐하는 게 프리퍼 값싸 보이게 그걸 선호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들. 그래서 얘는 이 문장을 형광펜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카운터 시그널링이죠. 뭐 이것도 지정인데 좀 너무 지정을 하면 다 가거나 아니면 이만큼만 하거나 카운터 시그널링까지 역신호 보내기까지 형광펜 해보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go out of your way 이게 이제 애써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 그치? 즉 역신호 보내기는 네가 애써서 뭔가를 하는 거야. 원래 네가 가던 길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였습니까?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 뭘? 네가 you do not, you don't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you don't have to 애써서 뭔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써서 굳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뭐 사실은 빈칸이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동어 반복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애써서 뭔가 한다는 거는 이게 지금 일부러 이게 그 우리말로 표현할까? 일부러 저렴하게 일부러 부유하지 않은 척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 바로 여기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찐부자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굳이 부유한 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부유한 척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유하지 않은 척 하는 게 카운터 시그널링이라잖아. 저게 저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뭐 좀 영어식으로 표현 바꾸면 좀 더 뭐 길어질 거는 같은데 여기에 we don't need to we don't need to be you don't need to look wealthy because you are wealthy. 그리고 약간 뭐 좀 지저분하게만 한 것 같은데 눈으로 보고 쓰진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이미 you are already wealthy야.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부유하게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저게 그거지. 너는 이미 부자니까 부유하게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유하지 않은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표현을 좀 바꿔주면 이렇게 한글용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읽어주면 될 것 같아. 빈칸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나 여기나. 주제문가 나온 상태지. 그래 여기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원래 내신감 좀 의도하고 여기 좀 표현을 바꾼 빈칸 가능하다고 그렇게 뭐 되게 복잡하진 않더라도 저 정도 표현은 좀 가능하더라고. 부유하게 보일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넌 이미 부자니까. 네가 원래는 이런 말 쓰면 되죠. 주제는 다 나온 상태고 밑에는 좀 쉬웠지. 자, 그래서 결국은 그 값싸게 보이길 선호하는 사람. 선호한다는 거지. 부자가. 부자는 값싸게 보이기를 선호하고 그래서 그걸 여기서는 역신호보내기라는 거고 그게 지금 여기 얘기한 거지. 부유한 척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부유하지 않은 척 하는 거지. 그지? 역신호보내기는 부유해서 부유하지 않은 척. 이게 지금 역신호보내기 반대로. 부유하기 때문에 부유하지 않은 척 하는 게 역신. 카운터 시그널링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얘기야. 값싸게 보이길 선호한다는 게 부유하지 않은 척 하는 게 여기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밑줄처럼 빈칸 해놓은 거 같은 부분이야. 이 표현은 좀 다르지만 저기 같은 얘기라고 할 때.
여기가 여기 같은 얘기인 거지. 밑줄처럼 빈칸에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it has become a point of honor in Silicon Valley. 나토에 가져진 거지. 실리콘밸리에서는 명예의 문제가 되었는데 거의 뭐 하는 게 입지 않는 것이 비싼 옷들 오히려 뭐냐 많이 입고 이런 값싼 옷들 입는 게 이제 명예의 문제돼. 그래서 그 값싼 옷들은 시그널 보내는 거잖아. 그럼 사실 은행용 있잖아. 이게 뭘 신호를 보내는 거냐면은 이거잖아. 값싼 옷이라고 하는 게 일부러 부유하지 않은 척 값싼 옷을 입은 거고 결국 이거 해당되는 거는 이거잖아. To show you don't need to borrow your way 이렇게 해서 이게 같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사실은 여기 좀 뭐 표현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저게 저 얘기잖아. 너는 이미 친구자라서 부유한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나는이지. 그래서 나는 그지? 뭐 너는이니까. 그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 집중했던 그 이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이거 입는 게 이게 지금 카운터 시그널링에 해당되니까 카운터 시그널링 이거잖아. 네가 진짜 부자니까 부유한 척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부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가 되겠지. 스테이터스가 부보다는 뭔가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거. 부가 아니라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 기술에 난 더 관심이 있거든. 이미 돈은 있어. 그렇게 보여주는 거. 같은 얘기로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뭐 좀 표현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 자, 그래서 이런 스타일, 값싼 스타일은 has been undoubtedly influenced.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영향을 받았다. 소셜미디어에서 중요한 뭐 이렇게 뭐 후디 입고 캐주얼 웨어 입고 마크, 저커버그 뭐 이렇게 나오고 했어? 여기? 같은 얘기라고 하는데. 자, 가서 프란체스카 지노라고 하는 저 사람이 또 보여주는데 Counter signaling by wearing atypical clothing. 뭔가 티피컬하지 않은 A는 나시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옷을 입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형적이지 않은 옷을 입는 게 결국 이게 뭐야? 위에서 얘기한 걸로 룩치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값싸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야. 값싸 보이게 옷을 입는 것이 뭘로 이끌어주냐면 higher regard in the right context. 올바른 맥락, 그 상황이 올바르다면 보다 높은 존경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괜찮긴 한 게 빈칸이 가능을 한 이유는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게 이게 더 높고 저 사람은 진짜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요거 진짜 부자니까 굳이 옷으로 허세 부리지는 않는 걸 존경스럽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대신 이제 조건은 좀 붙긴 한 거야. 라이트 컨텍스트라는 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장례식인데 뭐 금 목걸이 막 하고 플렉스 이런 건 좀 그렇잖아. 그런 맥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황만 좀 맞춰준다면 저게 오히려 더 높은 존경심을 자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실리콘밸리 뭐 예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값싼 옷이 청바지, 운동화 라고 하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은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에 관심이 더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나는 돈은 충분히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바지나 운동화가 역신호를 보내는 거고 그래서 집이 아니고 기술에 관심이 있어요가 나는 실제로 부유하기 때문에 부유하지 않은 척을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전체 내용을 다 그대로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뭔가 이례적이라고 했는데 이례적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례적인 옷, 어티피컬 클로딩. 즉 이례적인 썰옷이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올바른 맥락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더 높은 존경심으로 이루어지는 호감, 존경, 호감.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옷이 계속과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더 높은 뭐 존경, 호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은 돈을 충분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까지는 좀 그렇지? 이건 이제 예시니까, 명품점 예시. 그냥 날릴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보면 쉽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연구에서 이 연구원이 물어봤다고. 상점의 어시스턴트. 일하는 사람들. 하이엔드 부티크 스토어에서 평가하는 동사지 레이스 두 쇼핑 계획을 한번 판단해 보시오. 하나는 값싼 옷, 하나는 진짜 비싼 옷. 상식적으로 지금 여기서 값싼 옷 얘를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the sharp assistant, the assistant. 긴 단어, 짧은 단어 순서 맞출 때 물론 여기서 뭐 어시스턴트 여기서 나왔으니까 얘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었다. 일반 대중들보다 뭐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값싼 옷 입은 쇼핑 대신 돈을 더 많이 쓰고 더 어떤 비싼 물건 살 위치에 있을 거다. 부티크 샵에서. 걔네들은 경험에서 배웠는데 어떻게 부유한 사람들이 카운터 쓰기를 하는지 역신호 보내는지 라고 하는 걸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 명품제 예시로 끝났고 예시 자체는 뭐 원래 이제 합의가 있었지만 내용은 쉬우니까.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간단한데 두 가지 개념이 나왔잖아. 역신호 보낸다는 거 그 개념하고 그다음에 빨간색 연구하고 파란색 연구하고 두 가지 기준으로 외양문도 괜찮아요. 외양문. 그랬어. 외양문. 그래서 뭐 밑줄을 하는 거지. 부유한 사람들은 그 이상에 관심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값싸게 보이는 걸 선호한다. 이제 그다음에 빈칸은 앞에 여기 부분 얘기입니다. 처음에 순서는 이렇게 쪼개놓은 거 자체로 그대로 순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대로 순서를 가면 되겠다. 사실은 이것도 원래는 똑같은 연구원이긴 하지만 이게 연구가 구체적으로 요거랑 붙는데 요걸 가지고 쪼개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의 목숨이긴 하는 거야. 한 목숨인데 그리고 순서 때문에 쪼개놓은 거니까 뭐 이해할 때 하나를 묶어야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구체적이고 이해되지? 구체적이고 이렇게 되면 되겠다. 자, 이 문장도 아까 말 수 있겠지? 일반적인 문제니까 요 여자가 저 교수인 거니까 이제 포괄적인 거 주고 구체적인 사례 물어본 거 명품점의 직원들한테 어떤 종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이거 빨리 할 것 같은데 6번 자, 상대성, 렐러티비티 다 땡기고 그러면 안 중요하지. 다 지워야 되는데 저 사람 말한 것처럼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이것도 굉장히 괜찮았다고. 아주 기본적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경제활동 상대성 인간의 경제활동. 그래서 이 천문학의 주제문이니까 이것만 땡기고 이렇게 그다음에 한국편은 다 해버려. 자, 그 책 Choosing the Right Pawn, Choosing the Right Pawn이라는 책에서 He makes the point, 그는 주장을 하는데 포인트를 만든다게 주장한다는 대지하를 주장하는데 Our economic decision, 우리의 경제 의사결정은 뭐에 의해서 영향받냐면 by status.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내가 한 것처럼 요거 있잖아. Human economic behavior가 Our economic decision이다 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스테이터스는 지위가 아니라 상대성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여기도 relatively 이슈에서 주제문은 사실 다 나온 거지. 요거는 명확하긴 요거 등기 표시하는 거 2번 해주라고. 4월부터 여기 이슈까지. 다 나왔어. 그거. 밑에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 결국 우리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상대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자체는 어떤지 지위나 상태잖아. 상태이지만 그 상태라고 하지 말고 상대적인 상태라고 한다고. 상대적인 상태. 이 말을 좀 더 붙여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한글에서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 직접 문장하고 같은 걸로 연결만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활동이라는 거를 결정해주는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를 저기서는 지위가 스테이터스 상태라고 하는 말로 주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얘를 같은 말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뒤에도 뭐 명확하게 우리에게 상대성 문제라고도 하긴 했으니까. 상태는 상대성의 이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같은 얘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봉 예시. 이거는 뭐냐 이렇게 쭉 나누면 되겠지? 쉽게 읽으면 되잖아. 이건 우리 부자 얼마 되는 거 아니야? 5만 달러, 뭐 2만 5천 달러, 10만 달러, 25만 달러. 그지? 그 결국은 절대적인 금액이 높은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내가 비교 우위에 있는 걸 더 선호한다는 거죠. 사람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그게 좋다는 거죠. 좀 별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갸우뚱했던 거잖아. 뭐 남보다 나아야 된다. 절대적인 금액이 더 좋은 게 아닐까? 많은 게?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야. 그래서 we would prefer to have less so long as 뭐 하는 우리는 이런 건 어휘로는 좀 헷갈리지만 하는데 더 적게 가지는 걸 좋아하는 해.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게 남들보다 더 많을 때만 그런 조건이 있다면 더 적게 가는 옵션을 선택을 하긴 하겠다. 이런 건 좀 헷갈리지만 하는데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도 좋았지만 여기도 좋다고 여기도 다른 항목 하나 추가를 해보면 좀 다른 얘기지만 결국 그거거든. 경제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성공의 여부를 측정을 하는 것 자체는 성공의 측정은 타인들과의 비교다. 즉 타인들과의 비교라는 게 상대적입니다. 이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기는 좀 바뀌긴 한 거죠. 경제적 의사결정과 성공 측정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만 계속 일반되게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비교한다. compare, 그지? 됐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relative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compared with others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교돼서 비교해서 성공을 측정한단 말이야. measure our success. 위에는 뭐 내용은 단어는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one of the most surprising example of this. 역시 이것도 예시가 나와. 그지?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억나? 이거? 그래서 은메달은 뭐가 얘는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은 금메달리스트하고 비교를 해서 얘는 낙담을 하는 애고 낙담 동메달리스트는 이렇게 노메달 애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얘는 행복한 거고 내용도 기억나는 거? 그죠? 분명히 얘기했었잖아. 이거 얘기했어요. 뭐 하나 이거 좀 약간 호흡이 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석에서 오는데 감정적인 반응이요. 올림픽 메달 딴. 자, 심지어는 올림픽
경기에 진출하는 것, 본선 진출하는 것도 간주돼야 되지. 대단한 성취로. 그렇지만 분석은 드러내는데 올림픽에 출전한 메달리스트가 가끔은 그래 실망을 경험한다. 낙담, 실망. 얘네들이 은메달을 땄을 때. 그래서 이후 은메달리스트가 나 퇴피한 이유는 뭐 때문에 걔네들은 자기들을 위너, 즉 금메달리스트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인컨트라스트가 있었네요. 여기 인컨트라스트. 왜? 낙담, 행복 서로 상반된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컨트라스트는 뭐지? 브론즈 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는 해피하잖아. 자기 자신을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하는데 걔네들은 메달을 아예 못한 노메달하고. 그래서 걔네들은 자기들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다시 한번 결론을 주는 거지? 마지막. 또 나왔어. 이거 비관이 참 좋은 것 같아. 얘는 그렇게 내용이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이것만 하면 돼. 빨간 거 있지? 상대성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성취감을 판단하는 거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상대성이라는 거는 센스 오브 어치먼트, 성취감을 저지 판단을 한대. 그럼 위에랑 비교를 해보면 계속 비교하는 게 상대성이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순서를 좀 바꾼 거니까. 자, 성취감이라는 것은 성공인 거잖아.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의사결정이니까 얘는 크게 보면은 상대성 문제는 계속 나오는데 위랑 이걸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 이거는 성공의 측정, 성취감의 측정이고 위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문제. 조금 다른 거지. 공통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판단한다는 것만 공통적인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지는 후반부 위주로 했지만 중요한 건 뭐 비교해서 뭔가 다 결정하고 판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인간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함의 자체는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좋다는 거잖아. 큰 연못에 큰 물고기가 아니라. 왜냐면 내가 무슨 용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빈칸이 많아요. 이렇게 통문장 빈칸으로 아까 하나, 둘, 몇까지 뭐 3개 정도가 되겠고 순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눈 상태에서도 쪼갤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이해되지? 쪼개고 그다음에 뭐 제목 같은 건 뭐 충분히 가능하겠지. 그리고 우리 성취, 상대성이란 말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